LA 경찰국이 최근 조직적인 주택 침입 절도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한여름 폭염이 계속되는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주 국립공원 일대에 때 아닌 폭설이 내려 최악의 기후이변을 겪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에서 치사율 75%에 달하는 동부 말 뇌염이 발생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음 달 10일 두 대선 후보의 첫 TV 토론을 앞두고 양측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이 참가한 특별한 미술 경연 대회 시상식과 전시회가 지난 주말 오렌지 카운티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LA 경찰국이 조직적으로 주택에 침입하는 절도 행각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피해는 상대적으로 부촌인 웨스트 LA 지역 주택가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이 추적하는 용의자는 최소 2명에서 6명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주로 실외용 탁자나 가구 등을 밟고 올라가거나 배수관을 타고 올라가 잠금이 허술한 주택 2층으로 침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절도범들은 심지어 대부분 집에 설치하는 방범 카메라들이 와이파이를 사용한다는 점을 노려 전파 방해 기기를 사용해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절도범들끼리는 2명씩 짝을 이뤄 활동하고 있고 집 안팎에서 무전기로 통신하며 범행을 저지른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현재 한인들도 상당수 거주하는 퍼시픽 팰리세이즈와 브렌트우드, 베벌리 글렌과 베벌리 우드, 벨레어, 쉐비어트 힐스 지역을 중심으로 연쇄적인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금요일 산타모니카 인근 300 사우스 버디 드라이브 지역 주택가에서 용의자들이 침입하는 영상이 화면에 포착됐고 이달 8일과 15일에도 벨레어와 브렌트우드 주택가에서 절도 침입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현재 피해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경계령을 발동하고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민들에게 가급적 실내외 CCTV가 없다면 설치하고 있다면 숨겨진 곳에 추가 설치를 고려할 것, 미닫이 유리문의 경우 침입에 가장 취약한 만큼 창틀에 보안용 막대 등을 놓거나 추가 잠금 장치를 달 것, 금고가 있다면 바닥이나 벽에 단단히 고정시키고 GPS 추적기 등을 설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지역 커뮤니티 HOA 등을 중심으로 방범 대책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상호 감시 프로그램 등 가급적 이웃 주민과 협력도 권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어제 새벽 또 LA 샌페드로 지역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떼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새벽 1시 40분쯤 샌페드로 지역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떼강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약 30명에서 50명 정도 되는 이들은 한꺼번에 편의점에 침입해 그 안의 물건들을 싹쓸이해 갔습니다. 강도단은 담배 1000갑 이상과 현금 $5,000 이상이 들어있는 캐시 레지스터 2대, 수만 달러어치에 달하는 복권 티켓 등 약 4만 달러에 달하는 금품을 강탈해 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떼강도들은 이미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세븐일레븐 편의점은 주 7일 24시간 오픈하면서 떼강도들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는데 지난 16일에는 헐리우드 지역 세븐일레븐에서는 몇 분 간격으로 3건의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세븐일레븐 강도 용의자들은 한 명도 검거되지 않은 가운데 LA 경찰국은 용의자 검거를 위한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한여름 폭염이 계속되는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주 국립공원 일대에 때 아닌 폭설이 내려 최악의 기후 이변을 겪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라센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89번 프리웨이에 지난 토요일 밤새 약 3인치의 눈이 내려 폐쇄됐었다고 국립기상청이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 있는 요세미티 국립공원 일부 지역도 눈이 쌓인 모습입니다. 현지 셰리프는 8월에 눈이 쌓인 모습을 보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Wow, can you believe it's snowing up here at the Minaret Vista in eastern Madera County on August 24th? 일부 관광객들은 눈을 보고는 생일을 맞은 것 같다며 한여름 겨울 풍경에 눈이 쌓인 것을 보면서
믿을 수 없는 색다른 추억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e've decided that we're not going to run, but it's pretty awesome to be up here. But yeah, it's cool. 기상청은 이곳을 방문한 등산객과 캠핑객들에게 길이 미끄러우니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8월 이곳에 눈이 내린 것은 2003년 이래 처음이라고 기상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올해 7월부터 폭염의 대형 산불이 확산되고 있지만 이번에 일시적인 한랭전선이 물러가면 이 지역에는 여름 폭염이 빠르게 되돌아올 것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습니다. 또 8월에 눈이 내린 것은 기상이변으로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에서 돌발성 폭우로 강이 범람하면서 여행객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군용 헬기가 관광객들을 구조합니다. 강이 범람하면서 인근 지역의 한 협곡에 고립된 관광객과 주민 등 총 104명이 긴급 구조됐습니다. 애리조나주 방위군은 헬기를 동원해 이들을 대피소로 이송했습니다. 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25일 오전 11시 30분쯤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 내 콜로라도강 인근에서 올해 33살 여성 체노아 니커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 지역에 갑작스럽게 쏟아진 비는 계절성 폭풍우의 영향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이 지역의 비는 그친 상태지만 구조된 당시 관광객들은 하천이 범람하자 사람들이 더 높은 곳으로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무조건 계속 위로 올라갔다며 당시에 위급했던 상황을 전했습니다. 하와이에 폭우와 거대한 파도를 동반한 1등급 허리케인이 지나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국립허리케인센터는 어제 시속 80마일에 달하는 허리케인이 빅 아일랜드를 스쳐 지나갔다고 밝혔습니다. 폭풍은 하와이 주요 섬과 주변의 작은 섬에 3에서 8인치의 비를 뿌려 물이 범람했습니다. 지역 언론은 해변이 폐쇄되고 비상대피소가 열렸다고 보도했고 2만 3천여 명이 정전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허리케인 센터는 폭풍이 멀어지고 있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파도와 급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치사율 75%에 달하는 동부 말 뇌염이 발생해 매사추세츠주가 최고 경계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매사추세츠 공중보건부는 주내 10개 지역에 동부 말 뇌염 222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 수준을 높음 또는 위중함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중보건부는 성명에서 매사추세츠에서는 4년 동안 222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발생과 활동으로 주 일부 지역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건부는 플리머스 카운티 일부 지역의 모기향 항공살포와 트럭으로 모기 살충제 살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매사추세츠 주정부는 주민들에게 외출 시 긴 바지와 긴팔 옷을 입고 야외에서는 방충제를 사용하라고 권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사람에게 보고된 222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75%에 이르고 생존자의 30%는 발작 같은 신경성 질환을 앓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병은 매사추세츠주에서 1931년 말 75마리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어제 뉴욕의 한 가정집에서 4명이 총격 살해됐습니다. 총격범으로 추정되는 남성은 집 마당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KBTV 김현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뉴욕 롱아일랜드의 한 가정집에서 5명이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총격범으로 추정되는 남성은 사건이 발생한 주택에서 거주해왔으며 주택 내부에서 4명에게 총격을 가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총격범은 지난주 90대 모친을 잃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웃 주민들은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울부짖고 비명을 질렀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이웃은 총격범이 최근 95세 모친인 테레사 델루치아의 사망으로 인해 모친과 함께 살던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사이오셋에 위치한 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웃 주민 웬디 페이즈너는 용의자가 힘겨웠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최근 단둘이 살던 90대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는 그들이 함께 살던 집을 매각하려던 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총격범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었으며 그는 5명의 희생자를 집 안에서 살해한 뒤 자신의 앞마당으로 뛰쳐나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웃 주민 페이즈너의 현관 카메라에는 총격범이 집 앞마당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됐으며 그녀는 해당 영상을 당국에 넘겼습니다. 당국은 모친의 재산을 놓고 가족 간에 분쟁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연관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한 법 집행 관계자는 누군가 어머니가 남긴 유서에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나소 카운티 경찰국은 사망한 총격범과 4명의 희생자가 누군지 아직까지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경찰청장은 총격범이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을 매각해야 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총을 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주택 내부에서 사망한 4명의 희생자는 총격범의 가족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주택 매각과 관련한 부동산 중개업자 메리 마칼루소는 지난주 모친이 사망한 뒤 친척들이 주택을 매물로 내놓겠다며 그녀에게 집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나소 카운티 사이오셋은 제리고와 함께 학군이 좋아 중상류층이 몰리는 지역으로 사업가, 변호사, 의사, 은행가들이 몰려 사는 조용한 동네라 더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다음 달 10일 두 대선 후보의 첫 TV 토론이 예정돼 있는데요. 양측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로 마구 끼어들어 엉망이 됐던 4년 전 TV 토론. Hey, Are you I'm saying not you going didn't to agree? listen to him. You want to put a lot of new Supreme Court justices, radical left. Will you Who shut is your, up, man? listen, who? If we allowed both people to speak with fewer interruptions, I'm appealing to you, sir, to do that. Well, and him too. Well, frankly, you've been doing more interrupting Well, than that's he all has. right. 이후 토론에선 자신의 발언 순서 전엔 마이크를 꺼두기로 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참패한 지난 6월 CNN 토론 역시 이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문제가 된 건 이 토론 규칙입니다. 다음 달 10일 해리스와 트럼프 간 첫 TV 토론이 ABC 뉴스에서 열리는데 해리스 측은 토론 중 계속해서 마이크를 켜둘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측이 음소거 규칙을 선호하는 건 자신들의 후보가 90분 내내 대통령처럼 행동할 수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측은 이미 합의된 규칙을 따르는 것일 뿐이며 해리스 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규칙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해리스 측이 노트와 모두 발언, 좌석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토론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ABC의 모기업인 디즈니 임원과 해리스의 친분을 문제 삼았고 인터뷰와 패널도 편파적이라며 토론 불참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But when I looked at the hostility of that, I said, why am I doing it? Let's do it with another network. I want to do it. 양측의 신경전은 음소거 규칙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됐다는 인식에 따른 겁니다. 다만 트럼프는 캠프 전략과 달리 마이크를 켜두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지난 주말 특별한 미술대회가 개최됐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이 참가한 미술 경연대회가 펼쳐졌는데요. 관람객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활한 우주를 배경으로 전 세계의 문화가 담겨진 작품. 인간과 외계 생명체가 하나가 되어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도 보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한미 특수교육센터가 주최한 이번 미술대회에는 100여 명의 학생들이 출품에 참여했습니다. 한미 특수교육센터에 따르면 발달장애인들은 언어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그림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어적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일반 미술 작품과 달리 발달장애인들의 특성과 표현력을 고려해 심사를 진행했고 올해는 모두 12명의 작가들이 입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상작들은 먼저 부에나팍 시청에 전시된 뒤 LA시청 등 다양한 기관에서 소개될 방침입니다. This is something that comes from the heart from them and adds so much richness to our life experience. 이날 시상식에는 한인 커뮤니티와 밀접한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 마련에 대해 더욱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심각하게 애들 생각하고 있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이제 자라게 할 수 있는지. 근데 부모님들이랑 여기 커뮤니티 그 오르가니제이션에서 너무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죠. 발달장애 아이들은 어떤 한 가족이 보살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 커뮤니티 전체가 보살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아주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을 둔 가족의 문제가 아닌 커뮤니티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미특수교육센터는 올해 대회 참가자 수가 지난해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며 점차 대회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발달장애인들을 효과적으로 돌보기 위한 커뮤니티 차원의 높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코로나19 백신이 이르면 이번 주 제공될 예정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지난주 목요일에 업데이트된 모더나와 파이자 코로나19 백신 배포를 승인했습니다. 또 연방정부 관계자들은 코로나 감염이 일반적으로 다시 급증하는 겨울에 대비해 우편으로 무료 검사기 4개를 받을 수 있는 등록을 곧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BS와 월그린 등에서는 이미 새로운 코로나19 백신 예약을 접수 중이거나 곧 접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새로운 코로나19와 독감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이전 한 주 동안 캘리포니아주에서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판정 비율은 14.4%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공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핵 안전 우려가 커지면서 원전에 조사팀이 방문합니다. 조빈나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북서부 루츠크에도 수도 키이우 수력발전소 근처에도 미사일이 떨어졌다고 목격자들이 소셜미디어에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엔 전기 공급이 끊겨 생방송에 차질을 빚는가 하면 수도 키이우에선 물 공급도 끊겼습니다. 지하철역은 대피소로 변했습니다. 현지 시각 26일 새벽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24개 주 가운데 15개 주를 공습했다고 우크라이나가 밝혔습니다. Це був один з найбільших ударів, комбінований, більше сотні ракет різних типів та близько сотні шахедів. 이번 공습으로 7명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공격의 목표가 군산 복합체, 즉 방산업체를 지원하는 핵심 에너지 시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드론 공격을 강화하며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공격했습니다. 또 자국 방산업체에서 개발한 신형 로켓 드론은 20곳 넘는 러시아 비행장이 작전 범위에 든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비슷한 시각 드론으로 러시아 본토 곳곳을 공격했습니다. 국경에서 600km가량 떨어진 사라토프에서만 최소 4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어지는 공습에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핵시설의 안전에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현지 시각 오늘 20일 넘게 교전이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방문해 현장 실사를 벌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핵 테러를 위해 쿠르스크 원전을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올해로 37회째를 맞는 한미과학기술학술대회 UKC 2024가 개최됐습니다. 재미과학기술자협회,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한국연구재단, 한미과학협회센터가 공동 주관한 한미과학기술학술대회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됐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차세대 과학, 기술,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1000여 명의 과학기술자와 기업가, 정책 결정자, 과학기술 전공학생들이 모여 토론과 정보 교류 등 인적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행사에는 한국 여성 최초로 미 공대 학장으로 재직 중인 박아영 UCLA 공대 학장이 탄소 경제와 클린 에너지에 관한 강연을 진행했고 헬스케어 스타트업 누메 창업자 정세주 대표가 미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 단계와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데니송 UCLA 교수는 인공지능 AI 로봇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설명했고 루크이 하버드 의대 교수는 변혁적 의학에 대한 강연 등
한인들의 국제 협력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한인 메디케어 수혜자들을 위한 웰빙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활력 넘치는 인생이란 주제로 2회에 걸쳐 메디케어 가입과 절차,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건강보험에 대한 혜택을 설명하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프로그램은 한국어로 유익한 정보들도 소개돼 고객 만족도가 높다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설명했습니다. 또 한인 시니어들은 메디케어의 여러 파트들과 자격 요건 등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건강보험 혜택을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사는 2회로 진행되는데 1회는 오는 28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플러턴 소재 은혜 한인교회에서 열리고 2회는 오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INC 인탱크 대학에서 개최됩니다. 참여는 무료이며 한인 시니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